1. 왜 지금 쿠바 경제를 봐야 하는가? 쿠바는 한때 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과 맞서 싸운 사회주의 국가. 의료와 교육은 무상.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쿠바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기고 식량은 배급표 없이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택시 운전을 합니다. 쿠바 경제는 단순한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정치, 이념, 국제 질서, 제재,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를 서서히 붕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쿠바가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쿠바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이전의 쿠바는 정말 천국이었을까? 1950년대 쿠바는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스페인보다 높았고 자동차 보급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사탕수수와 설탕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토지와 산업은 소수 엘리트와 외국 자본, 특히 미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아바나는 화려했지만 농촌은 가난했습니다. 빈부격차는 컸고 정치는 부패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피델 카스트로와 혁명 세력은 부의 재분배와 민족 자주를 외치며 등장합니다. 3. 쿠바 혁명,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 1959년 쿠바 혁명은 성공합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정권을 장악했고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국유화였습니다. 토지, 공장, 은행, 외국 기업 자산까지 대부분 국가 소유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자산도 대거 몰수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쿠바 경제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4.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고립의 시작. 미국은 즉각 반응합니다. 1960년대 초 미국은 쿠바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무역 차단, 금융 거래 제한, 투자 금지. 쿠바는 하루아침에 가장 큰 교역 상대를 잃게 됩니다. 이 제재는 단기적인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지속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 제재 중 하나가 됩니다. 5. 소련이라는 생명줄. 하지만 쿠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이 쿠바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설탕을 높은 가격에 사주고 석유를 공급하고 기계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쿠바는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었고 경제는 사실상 소련 보조금 위에 세워진 구조가 됩니다. 이 시기 쿠바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의료와 교육은 확실히 개선되었고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경제가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6. 계획 경제의 한계. 쿠바는 철저한 계획 경제를 도입합니다. 국가가 생산량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배급을 관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효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생산 목표는 현실과 맞지 않았고 품질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더 많이 생산해도 보상이 없었고 공장은 물건을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부족과 낭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7. 배급표 사회의 탄생. 쿠바에서는 리브레타라고 불리는 배급표가 등장합니다. 쌀, 설탕, 기름, 비누까지 모든 것이 정량 배급입니다. 문제는 이 배급이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쿠바에는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즉 암시장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중 경제 구조는 이후 쿠바 경제를 더 왜곡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8. 1991년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1991년 소련이 붕괴합니다. 쿠바에게 이것은 경제적 재앙이었습니다. 수출 시장 상실, 석유 공급 중단, 외화 유입 급감. 쿠바 GDP는 불과 몇 년 만에
30% 이상 감소합니다. 전기가 끊기고 버스가 멈추고 식량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쿠바는 이 시기를 특별 시기라고 부릅니다. 9. 특별 시기 생존을 위한 선택.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일부 개혁을 허용합니다. 달러 사용 허용, 관광 산업 개방, 소규모 자영업 제한적 허용. 이 시기 관광업은 쿠바의 생명줄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외화를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실상의 계층 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10. 이중화폐 제도의 혼란. 쿠바는 페소 CUP와 전환 페소 CUC라는 이중화폐 제도를 운영합니다. 관광객과 외화 경제는 CUC, 일반 국민은 CUP. 이 구조는 경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왜곡을 심화시킵니다. 기업은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국민은 실제 생활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습니다. 11. 라울 카스트로의 제한적 개혁. 피델 이후 권력을 잡은 라울 카스트로는 조심스러운 개혁을 시도합니다. 일부 국영기업 구조 조정, 자영업 확대, 농지 임대 허용. 하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치 체제는 그대로, 국가 통제도 유지됩니다. 개혁은 느리고 제한적이었습니다. 12. 오바마 시대 잠깐 열린 문. 2014년 미국과 쿠바는 관계 정상화를 선언합니다. 대사관 재개, 여행 완화, 송금 허용. 쿠바 경제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보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외화가 유입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주 짧았습니다. 13. 다시 닫힌 문.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완화 조치를 되돌립니다. 제재는 강화되고 금융 거래는 다시 막힙니다. 쿠바는 다시 고립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14. 코로나19 결정타. 코로나19는 쿠바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관광 산업 붕괴, 외화 수입 급감, 의료 시스템 부담 증가. 이미 취약했던 경제는 버티지 못합니다. 물가 폭등, 식량 부족, 전력난. 쿠바 국민의 불만은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16. 2021년 거리로 나온 쿠바 사람들. 2021년 7월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자유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전기를 달라. 시위의 시작은 경제였습니다. 식량 부족, 의약품 부족, 정전, 물가 폭등. 하지만 곧 이것은 정치적 요구로 확장됩니다. 17. 쿠바 정부의 대응. 정부는 시위를 외부 세력의 선동이라고 규정합니다. 미국의 제재가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넷을 차단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합니다. 수백 명이 체포됩니다. 이 장면은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쿠바는 더 이상 통제된 안정국가가 아니다. 18. 디아스카넬 정부의 딜레마. 현재 쿠바의 지도자는 미겔 디아스카넬입니다. 그는 카스트로 가문이 아닌 첫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권력 구조는 여전히 과거와 같습니다. 그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합니다. 개혁을 하면 체제가 흔들립니다. 개혁을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위험합니다. 19. 2021년 화폐의 개혁, 그리고 실패. 쿠바 정부는 오랜 문제였던 이중화폐 제도를 폐지합니다. 페소 단일화. 이론적으로는 필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인플레이션 폭발이었습니다.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는 그보다 더 빨리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물건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20. 암시장 경제의 폭발적 성장.
공식 경제가 기능하지 않자 암시장은 더욱 커집니다. 식료품, 연료, 의약품, 심지어 전기까지 모든 것이 비공식 경로로 거래됩니다. 쿠바 경제는 사실상 두 개의 국가처럼 움직입니다. 국가는 규칙을 만들고 현실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20일 탈출하는 사람들. 최근 몇 년간 쿠바를 떠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가 급증합니다. 육로, 해로, 심지어 남미를 거쳐 미국 국경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망명보다 경제적 생존을 이유로 떠납니다. 쿠바는 노동력과 젊은 세대를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22. 의료 강국 신화의 붕괴. 쿠바는 의료 강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의사 수는 많고 해외 파견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약품 부족, 장비 노후화, 의사 이탈, 많은 의사들이 해외 파견이나 이민을 통해 국내를 떠납니다. 의료 시스템마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3. 중국과 러시아, 새로운 후원자일까? 쿠바는 다시 외부 파트너를 찾습니다.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부채 탕감과 에너지 협력을 제안합니다. 중국은 인프라와 통신 분야에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련처럼 전면적 지원은 아닙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념보다 경제적 계산을 우선합니다. 쿠바는 더 이상 무조건 지원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24. 베네수엘라 모델의 붕괴. 한때 쿠바는 베네수엘라와 상호 의존 관계였습니다. 쿠바는 의료 인력을 보내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도 경제 붕괴를 겪습니다. 이 협력 모델은 함께 무너집니다. 쿠바는 또 하나의 생명줄을 잃습니다. 25. 제한적 시장 개방, 너무 늦었을까? 최근 쿠바는 중소기업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개인 사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원자재 수입 제한, 금융 접근성 부족, 국가의 과도한 규제, 시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좁고 불안정합니다. 26. 쿠바식 개혁의 근본적 한계. 쿠바 정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은 하되 체제는 유지한다. 하지만 경제는 부분 개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장 논리를 조금만 허용해도 정치적 요구가 뒤따릅니다. 쿠바는 중국식 개혁을 원하지만 중국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27. 쿠바는 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중국은 개혁 이전에 막대한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었습니다. 쿠바는 다릅니다. 인구가 적고 자본이 없고 제재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28. 미국 제재 바뀔 가능성은 있을까? 미국 내에서도 쿠바 제재에 대한 논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쿠바 제재 완화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쿠바는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29.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 쿠바의 미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현상 유지, 느린 붕괴. 둘째, 부분 개혁, 불안정한 전환. 셋째, 급진적 개방, 체제 변화. 어느 길이든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30. 쿠바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 쿠바의 이야기는 특정 국가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념은 경제를 대신할 수 있는가? 국가는 시장보다 현명한가? 외부 의존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 질문은 모든 국가에 해당됩니다. 31.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쿠바 경제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선택,
수십 년간의 미루기, 수십 년간의 의전. 그 결과가 지금의 쿠바입니다. 쿠바는 지금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앞으로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쿠바는 실패한 실험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월드였습니다.